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명락회동에 반성 없이 남탓,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죠. 이른바 명락회동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두 사람 모두 반성이나 혁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총선 승리와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한 침대에 누워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현 당대표와 전 당대표 모두 민주당 현 주소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걸 보니 둘 중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몰두하고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의회 포커를 자행하며 국정을 발목 잡는 게 민주당 아니냐. 말뿐인 단합과 혁신만 오고 간 명락회동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정당이건 간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는 이재명 대표고 비주류가 이낙연 전 대표죠. 이 표현이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분들도 이거는 인정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어찌든지 간에 국민의힘도 주류 비주류가 있죠. 주류는 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일 것이고 비주류가 이제 홍준표 시장, 유승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일 건데 민주당에서 주류 세력들이 비주류 세력들을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쳐냈듯이 쳐냈습니까? 당원들이 욕을 할지언정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말렸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분열되면 결국 우리 손해다. 적어도 말뿐인 단합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에서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단합을 해보려고 하는 쪽과 본인들과 반대 의견을 내고 노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쪽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다. 이 부분도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관련 의혹, 그리고 기타 수많은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을 한 것이 과연 무책임한 선전선동인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하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 대한 저항의 발로일지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자국 어민 오염수 방류 반대에 일본 정부 방류 전 피해도 지원하겠다. 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방류 전 소문에 따른 어민 피해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니시무라 이제 경산상은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 방문을 했는데 미야기현의 전복 가격이 하락하는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확고히 대응할 것이다. 이날 또 참석했던 이 조합장, 어업협동조합이죠. 일본에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이미 가격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류가 개시되면 실제 손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예, 소문 피해에 대비한 300억 원의 기금이나 배상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또 들으면서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제 어민들의 사정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방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분들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는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죠. 특히나 이제 어민들, 뭐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배상, 조치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특히나 소문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도 배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일본 오염수 관련돼서 여러 지금 소문들이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를 본 것들, 이를테면은 이제 뭐 장사가 잘 안 되죠. 영업이 잘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손해를 본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 챙기는 것은 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다못해 중국 정부도 자국민들 보호한다고 일본산 수산물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면서 홍보 자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 취급하고 있죠. 하루빨리 우리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라는 것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동훈 민주당의 사법 방해, 박주민 한 장관이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법원에 항의 차원에서 방문을 한 건데 이거를 뭐 들어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근데 이게 모욕적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니까 이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이제 전달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모욕감 얘기를 하는데 자기 당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창피함을 못 느끼고 뭐 내가 한 말만 모욕감이라고 하냐, 모욕감만 느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수사라고 대검찰청에 방문 안 했습니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한 게 되는 거죠. 얼른 이재명 수사해라,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서로.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수사도 시간을 끌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관련된 인물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에만 들어가면 희한하게 진술을 바꾸고 입장을 번복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재명 그냥 혼자 당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들어 누웠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게 단순히 그냥 누웠다가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누운 적도 없거니와 이 들어 누웠다라는 것이 마치 좀 생떼를 쓰는 듯한 그런 것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한동훈 장관님, 예, 이거 잘못을 한 거는 잘못을 인정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야당과 척을 지는 행동들, 그리고 야당에서 무언가 메시지가 나오면 득달같이 본인도 또 같이 메시지를 내고, 본인이 정치인이에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왜 자꾸 지금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하세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주호 남탓도 정도껏 해야지. 교권 추락 초래 반성하라.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권 추락을 초래한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라는 건데,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시절에 교권 보호조례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이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이 좀 악성 민원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동 녹음 전화기 도입 관련돼서 이제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패러다임이나 정치적인 뭐 어떤 이념 이런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건 야건 간에 이런 걸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한 교사가 극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였던 사람이, 그것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를 했죠. 우리 이동관 씨.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그냥 뭐 사실관계 확인만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는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나는 민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 익힘과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당시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희 이사장이 직접 밝혔죠. 뭐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니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을 해서 전학을 가게 됐으면 자기 아들을 혼을 내고 자숙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도 부모로서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것을 반성을 할 일이지,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험은 그래도 치고 가게 해달라? 이게 외압이에요. 외압이라는 게 꼭 뭐 상대방을 위협을 하고 직이나 건세로 찍어 누르고 그런 것만이 외압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저명하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혹은 있었던 사람이 뭐 전화를 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부탁성이었다고 해도 외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교권을 추락시키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일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종북 주사파가 어쩌네 저쩌네 뭐 전교조 탓을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이동관 씨 임명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권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를 궁리를 하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 공격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마제강TV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폭염주의보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마제강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